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WPI 워크숍이 9월 28일에 열립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아련함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통찰.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한 손 한 손 작은 약속이 모여 우리의 내일이 빛날 수 있게 한 손 한 손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나 후원했다옹. 아 뿌듯해.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인의 마음을 읽고 한국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방송.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듣는 거는 상당히 불편해하고 또 가능하면 한국 사람들은 내가 이 방송 내만 들었으면 생각하는 그런 방송, 황상민의 심리방송입니다. 그런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이 방송에서 나의 조국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300명이 넘었는데 지금 조국이 사라지고 나만 남았을 때, 그리고 나는 찌질하게 조국 같은 아버지도 없고 또 나에게 빚과 벌금까지 넘겨주는 그런 가정스러운 아버지만 있을 때 나는 연단에도 설 수 없는 그런 사연을 좀 어떻게 문제를 좀 해결해보는 상담을 할 때는 200으로 쪼그라드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방송. 이번 주는 교수 시리즈인가 이렇게 어떤 분이 지금 댓글을 다는데 제목에 이 뭐라고 넣었냐, 반일 종족주의와 이영훈 전 교수라고 제목을 달았거든요. 제가 이제 싸요 하는 이런 지금 남대문 시장 장사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영훈 전 교수인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고요. 재밌는 거는 이영훈 전 교수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게 요즘에 베스트셀러랍니다. 특히 광화문에 태극기 부대 시위 나오신 분들이 꼭 교보문고에 들러서 꼭 사가는 필수 품목이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래요. 그런데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포함한 낙성대 경제연구소 필진들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알게나마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식민지 근대화론 좀 여러분 멋있게 들리죠? 식민지인데 그거는 식민지가 아니야. 너희 나라를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해준 거야. 고맙게 여겨.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이거든요. 스스로 내린 결론은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받는 이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박근혜를 꼭두각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식기 발언을 했을 때 왜 불필요한 오해를 얻게 되는 너가 이야기를 하냐라는 이야기할 때 불필요한 오해라뇨. 그거는 합리적 의심 또는 가능한 현상에 대한 추론을 이야기하지 그걸 왜 불필요한 오해라고 이야기를 할까라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김나경 교수의 주장은 상당히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영훈 교수가 아니라 김나경 교수라는 분이 또 그게 글을 쓰는데 그건 뭐냐면 일제 강점 시기 쌀 우량 품종의 보급으로 농업 생산량이 급증했고 이것이 1인칭 GDP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조선시대에 대부분의 농토는 소작농이었고 그러니까 지주 양반을 위해서 그때 지주 양반 계급은 전체 국토의 90% 이상을 가졌고 어쩌면 조선시대의 땅에 전국의 땅에 3분의 1은 왕실 일가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 거기에서 일하는 거의 노비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굳이 소출을 많이 올리려고 노력했겠어요? 본인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그거는 다 빼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열심히 그거 하지 않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땅을 일본인들이 빼들어간 것도 있고 일본 사람들이 농장을 지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소유와 경작하는 활동이 일어났으니까 단순히 쌀 우량 품종이 보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유 관계나 생산하는 활동이 달라져서 농업 생산량이 급증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농업이 가장 큰 산업이니까 1인당 GDP 성장으로 이어진 거는 밥 먹으면 배부러진다라는 소리밖에 안 되죠. 그랬어요. 물론 해방 이후 조선의 경제가 침체된 것을 근거로 식민지주의 개발의 효과는 미비하다는 주장이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주장이죠. 김나경 교수는 제도적 측면에서 일본이 조선 근대화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조선 근대화에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서 일본이 조선을 합병한 이후에 그 식민지를 일본의 제도 속에 편입시킴으로써 겉으로는 식민지 그 동네도 근대화된 일본의 국가의 일부가 되어버렸으니까 당연히 제도가 근대화된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아니 내가 재벌집에 가정부로 들어가도 갑자기 그 가정부가 찌질한 가정부가 아니라 사모님으로 변신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기생충 영화에. 네, 그거를 지금 이렇게 멋있게 식민지 근대화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식민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등의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한 민법은 대부분 일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연 그렇죠. 그 민법이라는 게 이 근대 법률 시스템을 일본은 자기들이 만든 거를 식민지 조선에 그대로 접목을 시켜서 36년 동안 통치하다가 그 통치가 끝났을 때 그러면 해방된 대한민국은 이 국가를 수립하고 민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새로 민법을 만들어야 되는 인간들이 일제시대 때 다 법관하고 일제시대 때 법대 나와가지고 법관 보조하고 일제시대 때 동경유학 가가지고 일본법 배워가지고 서울대학교에 법대 교수로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아는 법은 뭐예요? 일본말로 된 법조문을 한국말로 바꾸는 그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 민법이 만들어졌는데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일본 걸 그대로 뺏겨가지고 지금도 아직 상당히 많은 거는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우리는 열등한 사람이 될까요? 이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포장해가지고 데코레이션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마치
뭐 괜찮은 이론인 것처럼 마치 그럴듯한 이야기, 합리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지금 대한민국의 지식인이나 국민들이 열등한 게 아니라 멍청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데 이 사연을 보내주신 보고 제가 멍청하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이분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는 여전히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을 많습니다. 책을 읽지 못했지만 서평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 내가 진짜 이런 이분 사연 속이지면 안 돼요. 본인이 서평을 중심으로 정리했다면 서평이라는 건 그 책을 어떤 의도로 이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러면 진짜 그 책의 내용을 어떤 사람의 마치 이런 거죠. 음식을 먹어가지고 사람 입에 들어가가지고 내장기관을 통해가지고 또 바깥으로 놓은 거 그거를 맛을 보면서 아이고 냄새가 고약한 걸 보니까 이 애는 고약한 음식을 먹었구만, 냄새가 향긋한 걸 보니까 향긋한 음식을 먹었구만, 이런 게 서평을 보고 책 내용을 아는 이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샤머니즘, 물질주의, 종족주의, 징용 피해자, 반일 종족주의, 위안부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는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차라리 이 책을 아예 읽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책에 대해서 입 하나 뻥끗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미친놈이 미친 소리를 하는데 그 미친 소리를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나도 미친놈이고요. 그리고 뭐 서울대 교수님까지 하셨으니까 미친놈이라고 이야기는 하기 힘든데 지가 그렇게 믿고 그거를 학자적으로 자기가 글을 썼으면 그거는 확신범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확신범이 쓴 글을 가지고 내가 뭐 테러리스트 대부분 확신범 글 쓰고 성명서 내는데 그거 가지고 이 성명서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심리를 분석해달라면 해주겠지만은 그게 맞니 틀리니 논의하는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테러 이 선언문 만들고 성명서 내고 이런 분들은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 구조와 지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거 분석한다고 해서 논리적인 허점을 찾아내기는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 assumption 그것이 뭔지를 딱 살펴보면 그 논리 구조의 토대가 얼마나 웃긴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말이나 글을 파악을 할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가정, assumption이 뭔지에 대해서 파악은 거의 못하고 그 사람이 떠드는 내용을 가지고 맞니 틀리니 그러면서 티격태격 말싸움을 하는 그런 게 대부분의 우리의 지적인 이 논쟁의 기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영훈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웃겨요. 근데 반일 종족주의라는 건 뭐냐?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명분을 뒤집어 씌워 구 청독부 청사를 철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지운 사실. 네, 그렇게 하신 분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뭐 민정당 그 다음에 뭐 그 정당의 대통령이었던 누구죠? YS? 예,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반민족 행위자 처벌 문제를 친일파 처벌로 바꿔치기 해서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을 친일파로 매도한 사실, 반일 종족주의란 민족 단계에 이르지 못한 종족 수준의 적대 감정이라는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용훈 교수가 욕을 얻어먹는 게 한민족이라는 것은 민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원시적이고 이 문명화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토착 종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어로 하면 Aborigine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준의 그거는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원신이라고 이야기한 프리미티브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아메리카 인디언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사생아 수준으로 취급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생각을 한다라는 거를 근데 이분은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인가? 본인은 반일 종족주의는 아니고 친미 종족주의 내지는 숭상
미국 승상 종족주의는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반일 종족주의는 아니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그 심리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일제잔재 청산, 반민족 행위자 처벌 이런 거 자체는 전부 다 우리가 미개한 수준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조센찡 따가야루!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아주 받아들인 그런 분이시군요. 이제 오늘 알았어요, 이분이.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박사님, 식민지 근대화론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킨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식민지를 겪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사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문명화된 국가로 만들어준 이 은혜로운 그건 조국도 아니고 상국을 향한 우리의 예입니다 라고 믿는 분들이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이해 방법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신다면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근대화를 관습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절차적 합리성이 중요해지는 과정으로 본다면 그거는 당신은 어쩌면 근대화, 특히 서구 중심의 근대화, 그리고 근대화라는 것은 문명화된 국가가 미개한 국가를 변신시켰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동조하는 사항이라는 거죠. 각국의 나라가 어떤 역사 발전의 단계에 따라서 미개한 수준에서 선진국 또는 문명화된 국가로 전환되어 간다는 유럽 중심의 어떤 지배자 중심의 또는 제국주의적인 관점을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문화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하셔도 돼요. 이들을 신친일파라고 매도하는 것은 뭔가 놓치고 지나가는 기분입니다. 그렇죠. 정신줄, 사연 보내주신 분 정신줄을 놓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뭘 배우는데 저 소리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생각하면 우리 그 인류학자 레비 스트라우스의 슬픈 열대 이런 거 그거 보면 되게 멋있죠. 제가 참 요즘에 이 대학에 살리고 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억력이 상승해가지고 많은 인류학자들의 이런 이 책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발음이 안 돼요. 이름조차 기억이 잘 안 돼요. 근데 그걸 보면 항상 초기에 인류학자들은 미개한 그 종족이 가지고 있는 원시성 자체를 실제로 서양 문명의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숭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거를 엄청나게 비하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인간의 진화 단계에서 거의 원숭이에 가까운 수준의 진화에 머무르고 있는 열등한 종족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 식민지 근대화론 속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본인의 근대화의 가장 핵심은 타라 입국이에요. 아시아는 식민 지배를 받아야 되고 서구 열강에 열등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시아를 벗어나는 아시아가 아닌 국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 주장했던 게 대동아 공영권을 만드는 일본의 식민지 사관의 핵심인데 그것이 지금 이영훈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 그 책 내용에 아주 기본적인 생각으로 담겨 있다라는 걸 오늘 이 사연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네요. 시민들의 심리 동력을 듣는 황심소라면 이들의 주장 중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세게 비판할 것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박사님! 이 사연인데 이미 제가 구분해드렸죠? 예, 대한민국의 심리 독립은 일본이 우리의 근대화에 도움을 줬냐 안 줬냐가 아니라 내가 현재 세상을 보고 있는 눈이 대체 어디서 만들어졌으며 어떤 생각을 내가 지지하고 있고 어떤 생각과 반대되고 있고 하는 그 나 자신의 관점 나 자신의 이해의 틀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심리 독립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가 사실이냐 옳으냐 그렇냐를 따지기 전에 저 사람은 누구 편이지? 가재 편인가? 개 편인가? 나베 편인가? 아베 편인가? 아니면 문씨 편인가? 김씨 편인가? 이
그거를 어떤 사람은 편가르기 한다고 그러는데 각기 속해 있는 패거리가 다르면 똑같은 현상이나 경험을 하더라도 또는 똑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완전히 다른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assumption, 가정이 무엇인가, 전제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이 사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셨나요? 너무 어렵게 설명하죠.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부모님이 혹은 내 자식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의 문제를 겪지만 이야기를 해보려 해도 계속 꼬여만 가시나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고요? WPI 워크샵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삶의 지혜와 이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했던 WPI에서 벗어나 워크샵을 통해 WPI를 배우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9월 28일 WPI 워크샵이 열립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